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아파트 단지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파란색 경비복을 입고 허리춤에는 무전기를 차고 동이 틀 때까지 부지런히 순찰하는 게 제 일상이 되었어요. 이것이 제가 30년 동안 읽어온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대기업 회장 출신입니다. 은퇴 후에도 돈이 부족하지 않지만 집에만 있으면 몸이 녹슬 것 같아서 나온 일이죠. 시블리튜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시블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경빈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새벽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3동 주민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꾸벅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사람들은 제가 왜 여기서 일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생계를 위해 일하는 평범한 노인네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저는 매일이 새롭고 뿌듯했어요. 운동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직접 관찰하자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아침 8시, 교대 시간이 다가올 즈음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부녀회장 박 여사와 그 일당들이 성난 표정으로 경비실로 몰려오더군요. 그들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거만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냐고요? 저 임대동 사람들. 우리 놀이터에 못 오게 막으라니까요. 아파트 가치 떨어진다고요. 박 여사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옆에서 그녀의 남편인 박 부장이 끼어들었죠. 이봐요, 경비 양반. 저 임대동 사람들이 우리 단지 지름길로 다닌다고 그냥 다 돌려보내세요. 여긴 우리가 몇십억씩 주고 산 아파트라고요. 순간 머리가 확 돌았습니다. 임대 아파트 학생들이 이 길을 지나야 학교까지 10분인데 돌아가면 30분이나 걸린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들 등교길을 막아서라니 이건 아무리 아파트 입주민이라도 지나친 갑질 아닙니까? 그게 학생들 등교길이라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더니 박 여사가 눈을 부라리며 제 말을 자르더군요. 학생이면 다 똑같은 학생이에요? 임대동 애들이랑 우리 애들이 같을 수 있어요? 경비 아저씨가 뭘 안다고 그래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가슴속에서 불꽃이 일었지만 저는 겉으로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싶었죠. 한때는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렸던 회장님이었는데 이제는 한낱 경비원으로서 이런 무시를 당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역할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상황이 바뀔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래요. 저는 그저 경비원으로 남아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앞으로 펼쳐질 엄청난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죠. 한낮 초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아파트 단지를 내리쬐고 있었어요. 저는 경비실 앞 그늘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복을 입은 학생 몇 명이 조심스럽게 단지 안으로 들어서더군요. 임대동에 사는 중학생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불법을 저지르는 것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너희들, 거기서, 여기 못 다닌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부녀회 임원 중 한 명인 김 씨가 마치 도둑이라도 잡은 듯 고함을 질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온 단지에 울려 퍼졌고 다른 임원들도 합세했습니다. 임대동 애들은 돌아가. 여기 통행하지 말라고 공지 안 했어? 당장 나가. 아이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한 여학생은 겁에 질려 어깨가 움츠러들었고 남학생 하나는 눈물을 참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그 순간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잠깐만요.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인데. 제가 나서자 김 씨가 저를 향해 돌아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정경비,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당신 월급 누가 내는지 알아? 우리가 관리비로 내는 거야. 당신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경비원 신분으로는 함부로 개입하기 어려운 처지였죠.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도 없었어요. 아이들이니까 한 번만 봐주시면 어떨까요? 험한 길로 돌아가면 위험할 수도.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 씨가 손을 휘저으며 저를 차단했습니다. 아이고, 말 많은 경비 양반. 박 여사한테 말할 거예요. 경비가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동대표 회의에 항의할 거니까 각오하세요. 아이들은 겁에 질려 황급히 뒤돌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분노와 무력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이 일을 그냥 넘겨도 될까? 아파트 값이 그렇게 대단하길래 어린 학생들을 험한 길로 돌아가게 만드는 건가? 그날 저녁 제 작은 경비실로 부녀회장 박 여사가 성큼성큼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남편인 박 부장도 뒤따라왔어요. 그들은 마치 상전이 종을 대하듯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정경비, 지금부터 임대 아파트 사람들 단지 안으로 들어오면 전부 되돌려보내요. 그거 못하면 당신 월급이라도 깎일 줄 알아요. 박 부장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단지가 얼마나 깨끗하고 품이 있는데 저 사람들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다고요. 경비실 앞에 서서 단속하세요. 뒤에서는 몇몇 주민들도 합세했습니다. 맞아요. 여기저기 더럽히지나 말라 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임대동 애들이랑 섞이면 안 돼요. 저는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차분하게 일단 알겠습니다.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 나이 70에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지금은 꾹 참아야겠지만 언젠가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 방치했다간 더 큰 문제가 터질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현실이 되어버렸죠. 저녁 무렵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이 겹치면서 아파트 단지는 분주해졌어요. 임대 아파트에서 온 한 젊은 학부모가 경비실 앞에 서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애들길을 막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아이들이 30분을 돌아갔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목소리에 부녀회장 박 여사와 남편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순식간에 나타났어요. 그들의 표정은 가관이었습니다. 시끄럽게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박 여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학부모는 억울함을 토로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뭘 잘못했다고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같은 아파트 주민인데. 그 말에 박 부장이 비웃듯 끼어들었죠. 같은 아파트 주민? 웃기지 마세요. 그럼 임대 안 살면 되잖아. 돈 모아서 분양받으면 되지.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 등교길인데.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박 여사의 표정이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노려보더니 손가락으로 제 가슴을 찌르듯 가리키며 말했어요. 경비 주제에 어디서 훈계질이야. 당신은 그냥 우리 말 들으면 되는 거야. 이거 참, 요즘 경비들은 주제도 모르고.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수군거리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박 여사는 계속해서 저를 몰아붙였죠. 당신 내 입으로 잘릴 각오해. 동대표한테 말해서 교체하라고 할 테니까.
저는 너무 놀라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대기업 회장이었을 때도 직원을 이런 식으로 대한 적은 없었어요. 이건 단순히 아파트 문제를 떠나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니잖아요. 임대동 학부모는 겁에 질려 자리를 떠났고 저는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는 분노의 불꽃이 일었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어요. 때가 올 때까지. 그날 밤 작은 경비실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오랫동안 아들에게 제 근황을 숨겨왔습니다. 은퇴한 아버지가 경비원 일을 한다는 걸 아들이 알면 상처받을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어쩌면 아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왠지 들떠 있었어요.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큰 거래를 성사시켰거든요. 영진전자의 박 사장님과 계약을 맺게 됐어요. 영진전자. 그 이름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한 깨달음이 왔어요. 설마, 그 박 사장님 혹시 부인이 아파트 부녀회장 일을 하고 있지 않니? 아들이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박 사장님 부인이 삼성 레미안 아파트 부녀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좁다는 건 이런 걸까요? 제가 매일 모욕을 당하는 그 부녀회장 부부가 바로 아들의 새 거래처 사장 부부였던 거예요. 아니, 그냥 우연히 들어서. 그런데 그 계약 언제 최종 서명하기로 했니? 아직 서명은 안 했어요. 이번 주말에 만찬 자리가 있는데 그때 최종 논의하기로 했죠. 사실 아버지께 부탁드리려고 했어요. 제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박 사장님도 아버지를 꼭 뵙고 싶어 하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이란 걸까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좋아. 그럼 주말에 만나자. 전화를 끊고 나서 제 마음속에서는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분노와 기대감이 뒤섞인 기분이었죠.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감정들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들이 나를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이 출근했지만 마음은 이미 주말의 만찬 자리에 가 있었어요. 마침 부녀회장 박 여사가 경비실 앞을 지나가길래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녀회장님.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지나갔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친절해? 어제 말한 거 명심해요. 임대동 사람들 단지 안으로 들이지 말라고. 저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곧 모든 것이 바뀔 테니. 그렇게 주말이 다가왔고 저는 평소보다 일찍 경비실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히 손질했어요. 거울 속에 비치는 제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당당한 전직 회장의 모습이 있었죠. 주말 저녁 제 아들이 사는 고급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미리 왔다가 갑자기 나타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일부러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현관 인터폰을 누르자 아들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오셨군요. 들어오세요. 아들의 집은 언제 봐도 깔끔하고 고급스러웠어요. 저야 경비원 일을 하고 있지만 아들은 제 뒤를 이어 사업을 잘 키워나가고 있었거든요.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벌써 오셨나 보네요. 제가 나가볼게요. 아들이 현관으로 향했어요. 저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사장님. 오늘 저녁 정말 기대하고 있었어요. 제 남편도 함께 왔답니다. 부녀회장 박 여사의 목소리였어요. 고급스러운 원피스에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그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 옆에는 남편인 박 부장이 서 있었고요. 어서 오세요. 아버지도 오셨으니 소개해 드릴게요. 아들이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제가 일어나 그들을 마주하는 순간 세 사람의 표정이 극적으로 변했어요. 박 여사와 박 부장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아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죠. 뭐, 경비 아저씨가 왜 여기?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찼어요. 박 부장은 뒷걸음질 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게 무슨 거래처 사장님 댁이? 아들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버지, 혹시 여기가 아버지가 일하신다는 그 아파트입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색하며 말했어요. 아, 소개가 늦었네요. 원래 정수그룹 전 회장이었던 정민수입니다. 부녀회장 부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 여사는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고 박 부장은 진땀을 흘리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아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눈을 크게 떴어요. 아버지, 이분들이 그 경비원 무시하고 임대 아파트 주민들 차별했다는 그 사람들입니까? 저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작 다 털어놓을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숨겼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부녀회장 부부의 얼굴은 마치 핏기가 다 빠진 것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박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 회장님,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만약 알았더라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나를 다르게 대했겠죠? 하지만 사람은 지위나 돈이 아니라 인성으로 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 부장이 황급히 무릎을 꿇었어요. 정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아들이 그들의 말을 자르고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이분들이 정말 경비원이라고 그렇게 무시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야. 임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특히 아이들까지 차별하고 통행을 막았어. 등교길이 30분이나 늘어났지만 그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지.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박 사장 부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실망입니다. 우리 회사는, 아버지께서 세우신 회사는 항상 사람 먼저라는 가치를 중요시해 왔어요. 돈이나 지위가 아닌 인간 존중이 우리의 핵심 가치죠. 부녀회장 부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희는 아파트 가치를 지키려고. 그리고 저희는 기부도 많이 하고. 저는 그들의 변명을 들으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너무나 역겨웠거든요. 저는 단호하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거래 취소해. 내 인생에서 중요시했던 건 사람 인성인데 이런 갑질에 동조하는 이들과는 어떤 사업도 함께할 수 없어. 아들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박 사장은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계약은 우리 회사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아들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도 귀사와의 거래는 없을 겁니다. 부녀회장 박 여사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저는 냉정하게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이렇게 비굴하게 무릎을 꿇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들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까요? 일어나세요. 그런 모습은 보기 싫습니다.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녀회장 부부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그동안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정 회장님, 제발요. 이 계약이 무산되면 저희 회사는 부도 위기에 처합니다. 직원들 가족까지 생각해 주세요. 박 부장이 애원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에게 과연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직원들 가족요? 그럼 임대 아파트에 사는 가족들은 생각 안 하셨나요? 그들도 똑같은 사람들인데? 박 여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눈이 멀었었어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임대 아파트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모든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 계약 때문에 겁에 질려 그러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진심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저 평범한 경비원이었다면 지금도 똑같이 무시하고 있었겠죠? 아들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방금 영진전자와의 계약 취소를 법무팀에 지시했습니다. 더 이상 논의할 필요 없습니다. 박 사장 부부는 완전히 패배한 표정이었어요. 그들은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아들은 그들을 현관으로 안내했습니다. 나가는 길을 알려드릴게요. 문 앞에서 박 여사가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문이 닫히고 아들과 저는 거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버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이런 일을 당하셨다니.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었단다. 누가 나를 회장으로 알고 대하는지, 아니면 그냥 경비원으로 대하는지, 사람의 본질을 보고 싶었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비실로 돌아가려고 준비하는데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떨까요? 건강도 좋으시고 우리 집에서 편히 지내시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끝까지 갈 거야. 내가 하던 일 마무리하고 싶구나. 경비실로 돌아왔을 때 아파트 단지에는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어제 일이 어떻게 새어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시 경비실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아침 순찰을 돌 때면 주민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고 어떤 분들은 커피나 간식까지 가져다 주셨어요. 제가 전직 대기업 회장이라는 소문이 단지 전체에 퍼진 모양이었죠. 정경빈님,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시네요. 평소 인사도 하지 않던 주민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이 참 재미있죠? 제가 경비원일 때와 회장님일 때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게나 달라지다니. 그날 오후 부녀회 임원들이 경비실을 찾아왔습니다. 박 여사 대신 부녀회 총무가 대표로 나섰어요. 정 회장님, 아니 정경빈님,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부녀회장이 사임했고 저희는 임시회의를 열어 모든 차별적 조치를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머리를 숙이며 공식 사과문까지 들고 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날부터 임대 아파트 주민들의 통행 제한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이들은 다시 놀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지름길로 등교할 수 있게 되었죠. 단지 내 분위기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한 주가 지난 후 저는 경비실에서 임대동 학부모와 그 아이들이 찾아오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은 손수 만든 감사 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 아저씨, 정말 감사드려요.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빙 돌아가지 않아도 된답니다.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저에게 카드를 건넸어요. 제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었죠. 다음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식 회의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부녀회장이 선출되었고 임대동과 분양동의 화합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이 제안되었어요. 놀랍게도 주민들은 저에게 명예자문위원 직책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저 경비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직책보다는 실제 행동이 중요하니까요. 저는 공손히 거절했어요. 그러나 아파트 문화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조언은 기꺼이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박 여사와 박 부장은 최근 아파트에서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진전자가 경영난에 처했다는 소문도 들려왔어요.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진정한 교훈을 얻었기를 바랄 뿐이었죠. 경비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 겁니다. 지위나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 사이의 존중과 배려라는 것을 제 남은 인생으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듣고 생각나는 댓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시블리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시블리튜브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시블리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